사랑하는 시청자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요, 참 부모님 말씀 영상 먼저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설해놓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두운 섬으로 숨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아십니까? 내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로를 참고 기다려보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한감의 터널을 거쳐왔는지 생각이 나고 왔습니다. 이런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어느 한순간이라도 눈물을 흘리니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간 조용히 한미적을 기리며 주무세요.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내서 그를 통해 인류를 다시 구원하려 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가서야 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그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뤘다. 영적 구원의 말 한마디를 또다시 조정해놓고 홀연히 떠나버린 예수님의 재림, 슬프게도 2000년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멀고 먼이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은 내로부터 하나님을 조상적 최고 최상의 조상으로 숭앙하며 살아온 천선민족입니다. 손자밖에 아들이 있다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만인을 조상 그분을 한 분님, 즉 하나님이라 불러 주인 바라보고 밤과 낮에 창조주로 모셔왔고, 따라서 모든 수의 근원도 하나 둘 셋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초 조상으로 모셔온 민족이기에 한 민족의 정신 전통 속에는 공생 공동 공의 혼을 넘어설 수 있는 영인처럼 살아 전속해온 것입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도 남의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은 홍익 인간을 매기고 있는 선민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근본 동물이 되는 효와 충과 열의 혼이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꽃같은 천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늙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효노 심청을 참된 효성이야말로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한국인들의 효의 기준입니다. 부부의 약속을 하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놓는 자기를 가진 나 같은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왕과 진을 앞에서도 백이천구로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구한 이신승 장군의 백절불굴의 충성이야말로 한국의 사랑을 기해. 이런 숭고한 전통들은 우연인 민족 역사상에 나타난 한날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준비하고 그 전통 외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의 정계를 타고 인류의
모여 만일 왕께서 하늘의 인침을 받고 헌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현현하셨습니다. 한민족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국은 합리적인 정착국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협회에서 뭐라고 정한 날이냐면 1007 기원전 1주년을 승리 보고하는 예배를 봐라 라고 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정적으로 같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 좀 다르지만요. 그러면 천일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상 이제껏 없었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천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어떤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남겨야겠습니까? 또 역사가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찾아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배운 것이 가장 현명할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참고님 말씀처럼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하늘이 택한 민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책임과 소명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중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뒤져보면요, 하나의 왕조가 종속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이 가장 분명한 최초의 통일왕국인 진나라부터요,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 약 60여 개의 왕조가 흥하고 망하고 생겨나고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60여 왕조의 존속기간을 살펴보니까 대략 64년 정도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왕의 존속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이 청나라로요, 296년, 당나라 289년, 명나라 276년, 요나라 209년 순으로 길고 100년을 이상을 넘긴 나라가 12개 왕조 나라에 불과했답니다. 그 정도로 100년 이상을 왕조가 이끌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유비가 세운 나라가 몇 년 같습니까? 52년 같습니다. 역시 그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몇 년 같습니까? 45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을 최초로 BC 221년에 통일한 진나라조차도 중국을 통일한 후 15년 만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중국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몇 년입니까? 1000년. 고구려 몇 년이죠? 700년. 백제는요? 700년. 고려 500년. 조소 500년. 그런데 역사상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조선 세계 역사상 500년을 넘은 왕조가 10손가락 안에 뜬답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700년, 1000년을 넘은 왕조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재미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700년, 1000년을 갈 수 있느냐? 여기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이 아주 바보이거나 그래서 그냥 정권에 들어서면 그냥 하라는 데만 그냥 하는 민족이거나 아니면 아주 현명하거나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나라의 어떤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조선시대에 상소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백성들이 살다가 너무 막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관찰서나 사또를 찾아갔는데 얘기가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제일 큰 주인이 왕한테 막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편지를 막 써가지고 왕한테 보냅니다. 왕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제 또 막 불만이 막 터져나요. 어떤 불만이 터져나면, 야, 한문만 쓰는 사람들만 그럼 왕하고 만나느냐? 난 한문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언문이라고 그냥 한글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한글라도 써라. 받아주마. 그래서 한글도 열심히 써가지고 왕한테 막 편지를 막 엄청나게 보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불만이 생겨나면, 어떤 불만이 생겨나면, 나는 글도 못 쓴다. 읽을 줄도 모른다. 근데 나도 왕하고 만나고 싶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신문을 제합니다. 와서 두들겨라. 두들기면 당직사관이 와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왕한테 구두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왕하고 소통했던 민족. 그런데도 그것이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불만이 터져나오면 아니 왜 식무가 중앙에만 있느냐, 왕궁에만 있느냐, 지방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격쟁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이게 지방이 뭐냐면 왕이 지방에 순실 가요. 그럼 순실 갈 때 그 동네에서 뭔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막 꽹갈 치고 북을 치고 막 현수막을 막 걸면 왕이 왜 저래? 무슨 일이야?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제도라는 것이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러한 제도가 그냥 단순한 제도였느냐?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이 정조의 예를 들면요. 약 2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걸 25년을 쳐가지고 약 5천 건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5천 건을 25년을 나누고 다시 나눠보면 약 매일 한 건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막 영조왕 때는 막 백성들이 막 왕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막 나는 왕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도 만나고 싶다니까 영조대왕 같은 어떤 날과 장소를 정해서 그때 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백성들하고 만나주는 그런 의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서양의 어떤 왕이 백성이 만나주고 싶다고 그렇게 만나줍니까? 이와 같이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이 500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중국에 가면 뭐가 있죠? 유명한 게 만리장성 있죠.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유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속보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쬐깐합니까? 무엇 하나 남겨준 것 같지 않은 민족인데 오히려 그렇게 큰 유적물이 없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유적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민족의 유적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우리에게 귀중하게 남겨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록문화라는 것입니다. 기록문화. 어떤 기록문화를 남겼냐면요. 이 왕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요.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있는데 그 25대 427년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줘요. 그래서 이것이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왕이 이제 아침 먹고 딱 출근하면 왕 옆에 웬 젊은 상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왕의 이제 하루를 쓰는 거예요. 왕이 혼자 있다, 밥 먹었다, 화장실 갔다, 누굴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다를 일일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심지어는 왕이 돌아가신 다음 달까지도 기록하고 이제 그걸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생 동안 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죠? 일평생.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에는 왕이 사관 없이는 그 누구도 독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국 보면 뭐 장희빈도 만나고 간신도 만나는 게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왕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왕이 딱 죽으면 바로 한 달 이내에 왕에 대한 실록을 편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록을 편찬하기 전에 그걸 일일이 다 물어봐가 영의정 당신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한 달 안에 그 책을 찍어내는데 몇 장을 찍어내냐면 4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4권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걸 인쇄해서 찍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쓰기는 사람이 쓰는 게 더 간단한데 이것이 사람이 쓰다 보면 한 글자 더 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정확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목판 인쇄, 활판 인쇄를 해가지고 일일이 찍어서 그것도 4권이나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자료가 그냥 남겨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만 왕이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사관이 너무 빨리 말하면 다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흘려서 적고 그걸 그날 밤에 자기 숙제가 다시금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이게 이제 사초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실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이런 자료가 남아있더랍니다. 또 이런 자료가 남아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2077권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남아지게 되어졌는데 이것도 전국에 4군데 이것이 보관했다고 했죠. 과거에 임진왜란 때 그만 이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전주에 그 하나가 남게 돼요. 그걸 마저 불타게 생겼으니까 전주의 이름 모를 양반 두 명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옮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처음엔 지리산 동굴속에 가뒀다가 감춰놨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옮겨가 또 옮기고 옮겨서 몇 년 동안이야 7년 동안이나 그것을 지키고 옮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손에 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종대왕의 이달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요, 이 사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너무나도 자기 아버지 태종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아는데 저 사관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걸 보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맹사성이 반대합니다. 당신이 저거를 보는 순간 저 젊은 사관이 어떻게 저걸 공정하게 쓸 수 있겠느냐. 잘못 썼다고 칼이라도 매기면 저 사람 어떻게 쓰겠냐 해서 반대하니까 못 봐요. 근데도 세종대왕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역대 왕의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왕노를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부탁을 해요. 그때 이번에는 황희정승이 반대를 합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지 당신이 보면 당신의 후세의 왕들도 다 보려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지겠느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모든 왕들은 자기의 실력, 선대왕의 실력을 보지 말라는 교훈을 내려라 라고 조언을 드려요. 세종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교훈을 내립니다. 아무도 이것을 볼 수가 없노라.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이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중종은 슬쩍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종왕이 원래는 못 보게 되는데 슬쩍 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이 못 보는데 정승판서가 볼 수 있습니까? 정승판서가 못 보는데 관찰사가 볼 수 있습니까? 관찰사가 못 보는데 사또가 볼 수 있습니까? 사또도 못 보는데 일반 백성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조선시대 그 어려운 환경에 그 왕이 하루하루 힘들게 왜 정치적 상황까지 힘들어서 그것도 자그마치 500년을 적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를 보라고 썼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줄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우리의 후손들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문화, 제도, 양식을 잘 참작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라는 선조들의 그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왕도 못 보게 하고 백성도 못 보게 한 그 사료들 자그마치 500년이나 이 민족 가운데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알고 보고 이것은 한국인의 보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이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승정원이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 권력기관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매일 왕에게 올릴 보고서, 어제 왕으로서 같은 하명서, 또 왕에게 할 말, 이것들을 매일매일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의 회의를 일지로서 적습니다. 언제까지? 조선이 망하는 1910년까지 그걸 적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적고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이 역시 임진할 때 소실되고 없어지고 남은 것이 약 288년 양의 양만 남았는데 이것이 글자가 약 2억 5천만 글자랍니다. 이걸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몽땅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몽땅 번역을 하는데 대략 80년이 걸릴 예정이랍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누굴 위해서 썼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누구들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놀라운 유적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성록이라고 있습니다. 왕들의 일기입니다. 날일자에 반성할 자자를 써서 정조대왕이 자기가 그 세자 때부터 일기를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돼서 썼고요. 그러다 죽으니까 선대왕이 쓰니까
그 다음 왕도 썼습니다. 그 아버지 왕이 쓰니까 손자 왕도 쓰고요. 손자 왕도 쓰니까 그 마지막 1910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썼습니다. 몇 년을 썼느냐? 150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왕조실록이 그 후대 왕들이 선대 왕 내용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선대 왕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정치적 내용들을 후대 왕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게끔 하고 싶어서 이것을 그냥 자기의 소관문이 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국방, 경제, 과거제도, 교육 등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그때 자기가 겪었고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이것을 후대 왕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세인데요. 이 세종대왕이 딱 집권하고 보니까요. 전국에서 상소가 막 올라온 거예요. 무슨 상소가 올라오냐면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 새로 섰지만 고려시대의 그 제도가 계속 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가지고 막 그냥 형평성이 없으니까 토지 제도를 좀 정비해달라는 상소가 막 올라오니까 세종이 듣고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토지 제도를 만들어라. 나가지고 이제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그 대신회의 조정회를 거칩니다. 근데 부결돼요. 왜 부결되냐면 이렇게 만든 좋은 법들을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 때문에 부결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사해봐라. 그래서 5개월 동안 연구하다가 나온 방법이 국민투표라는 걸 합니다. 네, 국민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보니까요. 찬성 98,657표, 반대 74,149표로 월등히 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정회를 거쳐요. 근데 또 부결돼요. 왜 부결되느냐면 찬성도 많이 나왔지만 반대가 적지 않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리면 결국 이게 똑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결돼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면 한 작은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라.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근데 평가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조정회를 거치는데 또 부결돼요. 왜 부결되냐면 거기만 해가지고 모르지 않느냐. 다른 지역은 또 다르니까 다른 지역에 또 해봐야 된다. 그럼 또 해봐라. 다른 지역에 해봤는데 또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에요. 근데 또다시 조정회를 거쳐요. 근데 또 부결돼요. 왜 부결되냐면 이것을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른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좀 더 우리가 토론을 안 해봤다. 토론해보자. 그럼 토론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가지고 7차에 가서야 이것이 승인이 돼가지고 반포가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조세법도 그냥 도입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더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냐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모든 백성이 편안한 방법을 찾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했죠. 건국 이후에 이 13년이나 법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한 사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보면 조선이 이렇게 500년이나 갈 수 있던 것은 이와 같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법이 있는데요. 오늘날 삼심제대가 있죠. 막 재판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것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삼복제가 있었고 조선시대는 삼심제가 없었는데 사형수에게만 삼심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사또 앞에 끌려가잖아요. 사또가 이제 판결 내려요. 근데 이 사람이 불복하면 이제 도지사, 이제 관찰사한테까지 가요. 근데도 이 사람이 불복하면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갑니다. 형조까지 가요. 근데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데 그 왕이 일일이 재판하고 신문하는 것을 일일이 옆에 사관에 또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모아서 심리록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판을 좀 더 잘할 것이. 그래서 왕들의 고민이 이 죄인의 이 죄 내용이 합리적이냐, 또는 이것이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이냐, 혹시 어떤 고문에 의한 그러한 잘못된 고백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마지막 판정을 내려요. 거기서 많이 사형수가 감형이 되거나 무죄로 석방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왕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자료들, 우리의 귀한 선조들이 남긴 자료들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가 한문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 한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문을 어느 날 우리가 한글로 다 번역이 되고 한글로 번역된 것을 다시 전 세계에 번역을 시켜서 인터넷에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 앞에 봐라! 427년의 왕의 역사가 있다. 288년의 최고 권력기관의 위치가 있다. 150년의 제왕의 기록이 한민족에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수많은 각종 분야의 모든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지 어떤 규모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일부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거 점점 번역되고 확대된다면 정말 한민족이 아까 훈독한 것처럼 왜 선민이냐? 이만큼 하늘의 민족으로 택함 받은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더 행복하고 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천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초의 나라를 참 부모님이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알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든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소년은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till it's time, my time was done, and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날 엄마의 품에서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불 켜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천리국은 우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최초로 직접 주관하시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흙탕물도 세월이 지나면 맑아지듯이 인류의 본성이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런 서글펐던 마음들이 이렇게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전 인류가 달려들어서 정말 하늘 부모님 원하시는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중단 없는, 그리고 정말 저런 작은 소년의 간절한 소원이 미국 전역의 국민들의 마음을 울려서 많은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전달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져가지고 정말 하늘 부모님 안타까운 사연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전해지는 그날, 놀라운 폭발적인 새로운 부활의 한 날이 오리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심정과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 지속성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한 대를 소망하고 기대해서 정말 브랜든처럼 내 마지막 소원은 좀 더 나보다 사회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눌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선조들의 그 어리 역사 속에 담겨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복귀섭리라고 하는 기원제라고 하는 천일국이라는 역사 속에 귀한 이름으로서 남겨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천진 하나님, 하나님은 성리적 공적으로 택함받았고 또한 택함받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본인의 삶은 그 얼을 후손들에게 더욱 남기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기록이 있음을 저희가 지금 깨닫게 되어 주옵니다. 역사상 처음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인류의 이상향으로 한꺼졌던 그 이상 세계를 이 땅 안에 실체적으로 도래하고 만들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참 부모님 말씀 믿는 저희들, 그 실체적 나라가 그저 단순히 기다린다고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닿아지고 하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들려질 때 모든 천인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시대를 바라다보고 나아가신 나아오신 참 부모님의 삶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 과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섭리적 소명을 짊어진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세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천일국 백성으로서 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권할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 정원됨으로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